네, 안녕하세요. SQLD 모든 것의 조영학입니다. 오늘은 4장의 복합 쿼리 예제 4번, 4장의 두 번째, 전체적으로는 복합 쿼리 예제 네 번째를 예제 풀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그 쿼리가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그 의도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상품별, 월별, 주문 개수의 합계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의도에 맞는 쿼리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쿼리를 보고 쿼리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복합 쿼리 예제 4번은 상품별. 먼저 테이블이 주문 내역 테이블이 있고 상품 테이블이 있어요. 주문 내역 테이블이 있고 상품 테이블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할 거예요. 상품 테이블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코드성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데이터는 이 주문 내역 테이블이에요. 주문 내역 테이블을 분석해서 상품별로, 월별로 주문 개수가 얼마 되는지를 파악하고 싶다. 이런 거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쿼리로 작성해서 데이터를 뽑고 뽑은 데이터를 예쁘게 표로 보고서에 넣어서 보고서를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의도 자체는 주문 내역 테이블을 우리가 분석을 할 건데, 주문 내역 테이블을 상품별로 혹은 월별로 통계를 내고 싶다. 그런 뜻이에요. 전체 쿼리문은 이렇게 됩니다. 케이스 나오고, 그룹핑 셋 나오고, 그 다음에 썸 나오고, 그 다음에 이너 조인이 나오네요. 이너 조인 나오고, 롤업이 나와요. 롤업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룹 바이, 오더 바이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아는 거다라고 하면, 이게 복합되어 있는 그 복잡성에 대한 거에 공포감만 덜면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처음에 그냥 딱 문제를 보면, 그냥 뭔가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딱 보면 질려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너무 복잡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지? 이게 겁을 먹는데,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겁이 없어야 된다. 겁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나 케이스 알아. 나 케이스 알아. 그룹핑도 알아. 이너 조인 나 알아. 이너 조인 알고. 롤업 알아. 그러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합쳐져 있는 것 뿐이고,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봅시다. 전체적인 풀이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역시 프람절이 1번이에요. 프람절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너 조인에서 상품 번호로 해서 두 개의 테이블인 주문 내역과 상품 테이블을 결합한다. 이게 뭔가요? 앞에서 주문 내역 테이블에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가 있어요. 번호로 여러분 사람은 번호보다는 이름이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계적인 데이터를 보고서를 쓴다라고 하면 번호로 된 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으시는 분들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상품명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요 상품 번호에 해당하는 상품명으로 이렇게 다시 집어넣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이너 조인이잖아요. 이너 조인을 통해서 주문 내역에 상품 번호를 맞는 상품명을 가져오겠다는 뜻이니까 1번은 그래. 1번은 상품 테이블과 주문 내역 테이블을 조인한다. 이너 조인한다. 표준 조인 문법이에요. 이너 조인을 수행해서 상품 번호가 같은 상품 번호가 같은 경우에 기존의 상품 번호 옆에 상품명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1번 이너 조인이고, 이너 조인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맞추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합쳐 놓으면 어려워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케이스문인데, 이거 앞에서 사실 배운 거예요. 제가 그룹핑 예제에서 따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룹핑 예제에서. 뭐냐면, 이렇게 소개를 나타낼 때, MT 카 예제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카운팅을 해서 통계적인 수치를 낼 때 그룹핑을 하고자 하는 그 속성을 정하고 칼럼을 정하고 소개를 낸다. 롤업이나 큐브 같은 것으로 소개를 낸다라고 할 때 소개에 해당하는 그 건은 널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시각적으로 리더블하지 않다, 읽기 쉽지가 않다. 요거를 우리가 아는 용어로 소개 혹은 총계 형태의 문자열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게 그룹핑이라고 했잖아요. 요 그룹핑 처리가 정확하게 앞에 그룹핑을 했던 코드하고 거의 똑같아요. 케이스, 그룹핑, 상품명으로 그룹핑을 하고 그때 when 1이면 상품 전체 아니면 상품명 이 밑에서 어떻게 되겠냐면 그룹 바이를 통해서 롤업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롤업에 따른 소개 행과 그룹 행을 구별할 수 있고 여기처럼 1일 때는 뭐예요? 소개에 해당하는 그런 행에 대해서는 상품 전체라는 문자열을 반환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원래 상품명을 반환해라 이런 뜻이죠. 그룹핑은 롤업에도 쓰일 수 있고 큐브에도 쓰일 수 있고 그룹핑 셋에도 쓰일 수 있고 그래서 그룹핑한 결과에 대해서 합계를 나타내는 행에 대해서 1을 반환한다. 그래서 그 행을 널이 아닌 상품 전체라는 문자열로 출력하고 싶다라는 코드예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주문 일시에 대해서 합계를 출력하고 싶다 이렇게 돼요. 주문 일시. 이렇게 지금 앞에 롤업을 다시 가서 보면 롤업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상품명과 주문일시. 요걸 다시 떠올려 보면 상품명과 주문일시 하면 상품명, 주문일시로 그룹핑하고 그 다음에 상품명으로 그룹핑하고 그 다음에 전체로 그룹핑하죠. 롤업이니까. 큐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큐브는 여기에 주문일시도 들어가죠. 롤업과 큐브의 차이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앞에서 상품명에 대해서는 상품 전체, 주문일시에 대해서는 합계를 출력하는 그 치환해서 문자열로 출력하는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케이스문이. 이렇게 하면 앞에 3번이 롤업으로 상품별, 월별 그룹 바이를 수행해서 썸으로 소개와 총계를 구한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상품원의 1월 주문은 6개, 상품원의 2월 주문은 2개. 그래서 상품원에 대한 합계는 이 2개 합인 8개. 그다음에 상품 2의 1월 주문은 2개, 상품 2의 2월 주문은 1개, 상품 2 전체의 합계는 3개 이렇게 되고 쭉 내려가서 전체에 해당하는 상품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15개 이렇게 된다. 이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사실 복합 쿼리 예제로 해서 복잡하게 나타내기는 하지만 여기 옆에 이거 제가 표시해 놨어요. 케이스문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명과 주문을 그대로 표시하면 이렇게 널이 표시되거든요. 널.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문으로 그룹핑 함수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적절한 텍스트로 바꿔준 거예요. 바꿔준 거다. 자, 여기 그래서 오늘 복합 쿼리 예제 4번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오더바이가 맨 마지막에 수행이 됩니다. 오더바이가 상품명으로 먼저 정렬하고 동일한 값에 대해서 주문월로 정렬을 한다. 요거를 해줘야 이렇게 예쁘게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요거 가끔 모르겠어요. 설명을 잘 빼먹는 경우가 있는데 오더바이 빼먹으면 요렇게 출력이 안 돼요. 이게 뭐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기도 하고 오더바이로 정확하게 정렬까지 수행을 해야
이렇게 합계 부분이 정확하게 해당 위치에 맞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오더바이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복합커리 예제 4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심화 학습을 한다면 롤업 대신에 큐브를 쓰면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제 실습을 꼭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습을 꼭 해서 롤업을 큐브로 바꿔서 결과를 출력하는 것도 꼭 같이 해보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복합커리 예제 4번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